최근 들어 세계 단일 통화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융위기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이다 보니까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형성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세계 각국도 세계 단일 통화 논의에 좀 더 유리한 입장을 점하기 위해서 자국 통화의 세계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 세계 단일 통화 논의가 다시 가열되고 있는데요. 먼저 그 움직임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1년 전에 방송을 예. 컬트 오브 에퀴티 논쟁, 주식 승배 논쟁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 그때 워렌 버핏은 그 주식을 사고 밀그로스는 채권을 사고 누가 승자가 되겠느냐 하는 각도에서 네. 우리가 워렌 버핏이 강점을 두고 이렇게 계속해서 방송해 왔는데요. 오늘 그 워싱턴 포스트의 투자에서 예. 무려 그 9,080%. 와,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워렌 버핏이 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나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이 워렌 버핏 얘기하면 그런 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분이 그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는 돈에 대해서 남이 좀 어려울 때 도와주면서 돈을 번다. 그래서 돈을 벌더라도 사실상 거부 반응이 없다. 공생하는 투자. 그렇습니다. 예. 공생하는 투자에 대해서 예. 말씀드렸죠.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가장 애국심이 강하다. 예. 그래서 미국 경제 회복과 함께 가장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이 이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애국심, 자기 기업 사랑 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 그렇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이 애국심의 표상 중에 통화가치 측면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단일 통화 논쟁 뭐 이런 거 관련돼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금융위기에 이렇게 보면 금융위기 6년 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발생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사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예. 너무 달러를 중심으로 운영해 왔지 않느냐. 그래서 미국에서 위기가 발생하다 보니까 다른 국가에서는 앉아서만 당한다. 그래서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단일 통화를 도입하자 하는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최근에 그 단일 통화는 미국 경제 그 부상과 함께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 직후에서 발생했던 이러한 단일 통화 논쟁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볼 때는데요. 결과적으로 미국의 위상 증대. 자, 미국은 주가 좋죠? 경제 성장률 좋죠? 기업들 예. 실적 좋죠? 그리고 무역 수지 적자도 대폭 개선됐죠. 일전에 한번 그런 말씀드렸죠. 미국은 그 쌍둥이 적자 이론 때문에 예. 재정 적자 축소되고 그러면 무역 적자 축소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역 적자가 대폭적으로 축소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외형상 성장, 예. 마이크로적 측면에서 미국 기업 성장, 질적인 측면에서 캐시플로 개선돼 어떻게 하겠느냐. 결국 미국 중심의 달러라이제이션 이 방안이 세계 단일 통화로서 예. 급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논의가 급부상하는 데 대해는 뭐 특별한 계기가 다시 불거진 부분이 있는 건지요? 네, 아무래도 예.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극복됐다 하는 것에 네. 시장 참여자들과 학계에서 공견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위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궤도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세계 경제가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불안하다 하시지만 세계 경제가 온라인상이든 오프라인상이든 경제권이 빠르게 확산돼서 하나의 경제권으로 돼서 지금은 공식적으로 one world, one economy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예. 하나의 국가, 세계가 하나의 국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 그러면 하나의 국가, 하나의 경제권이 되면 통화도 단일화돼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세계 경제가 하나가 되는 상태에서 단일 통화가 필요한데 올해 들어서 보더라도 사실 그렇거든요. 국가 간의 환율 분쟁이 아주 상당히 물론 이제 일본의 네. 극우적인 아베노믹스에 따라서 이게 촉발된 측면이 있습니다는 아무래도 상품 거래의 이면적인 측면이 통한데요. 예. 여기서 불안하다 보니까 세계 무역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굉장히 좀 위축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세계 경제 성장이 왜 안 되느냐 하는 각도에서는 세계 무역이 굉장히 성장세에 비해서 굉장히 좀 부진하다. 그럼 부진한 요인이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상품 결제에 이렇게 이면에서 흐르는 통화적인 측면에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측면에서 최근에 다시 정점과 다른 각도에서 단일 통화 논쟁이 거세게 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금융위기 과정에서 세계 단일 통화로 금을 좀 사용하자는 근본이제 논의가 있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근본이제 논의는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습니까? 예,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것은 잘 기억하실 겁니다. 예. 왜냐하면 금융위기 직전에 네. 단일 통화 도입
돼 있다, 돈 논의가 돼 있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달러에 의존돼서 탈피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기존 통화 중에서는 위안화 허전히 경제 위상이 안 좋고 그다음에 유로화는 유럽이기 때문에 안 됐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물화폐적인 측면에서 근본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달러 이외에 2010년대, 2009년대 이때서부터는 사실 그 세계 단일 통화로서 근본이제 복귀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때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도 이때 근본이제 논의 때문에 앞으로 금 수요가 증대된다면 당시에 그 국제 금값이 1930달러대였었는데요. 3,000달러대 간다. 여기에 이제 저는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예측을 잘하고 말을 잘해야 되는데요. 그때 이런 3,000달러대에 예상을 해서 예. 금을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세계 어느 국가보다 국민보다도 금을 많이 이렇게 사셨는데요. 로버트 지올릭이라는 당시의 세계은행 총재가 근본이제 도입해서 이 근본이제 도입해서 세계은행 총재가 이렇게 얘기했다 보니까 예. 앞으로 금 수요는 더 증대되지 않느냐. 3,000달러 예상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분들이 많이 금을 보여는 상태거든요. 또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미국의 그 국민들의 어떤 표심을 끌기 위해서 롬니 공화당 후보가 근본이제를 선거 공약으로 내셨습니다. 선거 공약도 사실상 국제 흐름이라든가 그런 걸 잘 보고 선거 공약이 내서이지 자기 당신의 어떤 표심을 하기 위해서 근본이제 도입하면 지금과 같은 이런 사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무슨 사정이냐 하면 지금 오늘 새벽에 끝난 국제상품시장에서 국제금값이 온스당 1280달러대로 폭락했습니다. 예. 다시 1300달러 밑으로 폭락하는 이런 상황이 맞았는데요. 자연스럽게 국제금값 폭락과 함께 당시에 주장했던 근본이제는 지금 쇠퇴하고 있다. 지금 오늘 박 PD께서 자막을 잘 보여주시겠습니다는 오늘 새벽에 끝난 국제금값이 지금 아마 그래프 나올 겁니다. 아주 시세가 안 좋죠? 이게 지금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금값이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근본이제는 자연스럽게 수면 아래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예. 자, 근본이제에 대한 현재 움직임도 짚어봤는데요. 이 세계 단일 통화 논의가 있을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지구를 뜻하는 테라 창설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예. 네, 테라라는 얘기가 예. 많이 얘기하죠. 뭐 단일 통화 얘기할 때는 보통 단골 메뉴처럼 진행자께서 이제 지나가신 것처럼 이렇게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데요. 예. 라틴어 지구다. 라틴어 지구다. 근데 이 논의가 공감대가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입니다. 네. 하나는 일단은 그 유로화 창시자가 벨기에 루벤테 리테 교수거든요. 어쨌거나 단일 통화라서 사실상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간의 단일 통화라서 지금까지 이렇게 성공하는 데에는 유로화가 상당히 성공을 거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 그런 얘기예요? 당신 무슨 얘기냐? 유럽이 위기를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예. 그런 유럽은 위기라고 얘기하면 유로화 위기가 아니라 유럽의 재정 위기입니다. 경제통합에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통합과 재정통합이 있는데 통합은 유로화는 해서 지금까지 잘 성공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출범 당시에 1유로 1달러 등가 수준에서 어쩌거나 지금 1유로 1.32달러대까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사실상 그만큼 유로가 강세가 붙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유로화는 성공을 거뒀다. 그러면 지금의 유로 위기는 뭘까? 재정적인 측면에서 유로 본드로 상징되는 2x2 매트릭스에서 재정 부분에 사실상 본드가 채권이 도입되지 못한 측면이 지금 원인이 발생하는 측면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위기의 성격을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유로화 창시자의 리테 교수의 말이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단일 통화로서 지금 성공을 거두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지금 그 단일 통화로서 논의되는 것이 예. 달러라이제이션이라든가 글로벌 유로화 방안이라든가 이런 방안들 같은 경우는 기존 통화에 이해관계가 있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테라 같은 경우에는 기존 통화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통화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일단 흡수하기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세계 단일 통화로서 얘기를 할 때마다 이 테라라는 얘기가 많이 되는데요. 제3의 통화가 말은 쉽지만은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화폐의 그 기능이라는 것은 거래적 동기, 가치 저장 동기, 회계 단위인데 예. 그 세 가지 모두가 뭐냐? 일상생활에서 내가 체화되이지, 엠보디드 되이지 이것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 느닷없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런 통화에 대해서는 사실상 과거 화폐 역사를 보면 투기로 생각하지, 투기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자기 일상생활에서 내가 주머니에 넣고 쓰기에는
사실 상당히 시간을 많이 걸려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논의는 좋지만 예. 이 방안이 실용성에서는 상당히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의 통화는 좀 뭐 그렇게 어려운 점이 있고 근본이 이제는 좀 금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수면 아래로 내려갔고. 네네. 그래서 세계 단일 통화 얘기하면은 이제 또 미국 경제가 이제 회복이 이제 많이 되다 보니까요. 달러를 사용하자는 얘기도 이제 힘이 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각국의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앞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는 네. 지금 미국 경제에 힘이 실리고 역시 통화 질서에서 보면은 금융위기 때 미국에서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예. 실제 각국들의 그 위안부라든가 이런 데선 달러 비중을 줄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달러 위상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 단일 통화 달러리제이션 방안 얘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기존 통화에 대한 어떤 거부감 또 환율 전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사실 기존 통화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피해의식 그리고 최근에 보면 무역이라든가 통상의 보호주의, 이기주의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달러리제이션이 급부상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들이 받아들이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경제 다극화에 맞춰서 달러의 비중을 높이더라도 사실 한 바구니에 지금의 경제 다극화의 어떤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일본, 그다음에 유럽 이렇게 국가들의 통화를 같이 섞여서 중심 통화를 하자는 복스 바스켓 시스템 이것이 지금 IMF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볼때습니다. 그러나 이 입장에서 미국 경제가 지금은 경제 성장률이 매크로 사이드, 마이크로 사이드, 캐시플로 사이드 다 좋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는 달러라이션 방안이 지금 다시 한번 논의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달러화 단일 통화 방안에 힘이 실린다 했을 때는 이 외환 시장에서도 달러 가치가 좀 강세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는 좀 약세 움직임 좀 보이고 있긴 합니다. 예. 구간상으로 보면 예. 달러가 약세죠. 예. 그러나 올해 연초에 대비하면 기조적으로 달러 기조를 강세 봤을 추세다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흐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진행자께서 달러 약세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기업이라든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6개월, 1년 단위로 모든 외화 운영 계획을 짜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원달러이 1,050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때 예측 기관들이 1,000원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950원 떨어질 것이다. 그런 전망 나왔었습니다. 환율 예측을 잘해야 되는 게요. 예. 이때의 1,000원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해서 우리나라의 비철금속 업종들은 그걸 대상으로 해서 1,000원 밑으로 감안해서 외화 운영 계획을 짰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엔달러 환율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원달러이 지금 1,110원대, 20원대 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달, 7월달 들어서 결산할 때, 반결산할 때 파생상품 손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거든요. 이게 여기 와서 방송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데도 자신이 없으면 얘기하지 말라. 자신이 없으면 예측하지 말라. 예.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을 예측을 잘못하면 기업들은 뭐냐. 조그만 기업에서 100억 이상씩 손실이 난다면 얼마큼 큰 피해를 미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이 예. 굉장히 책임의식을 느껴야 된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신중치 못하면 굉장히 큰 기업 입장에선 손실이 많이 발생한다. 그 기업을 20년, 30년 일궈온 기업 예. 입장에서 보면 그 말 한마디에 의해서 얼만큼 크게 기업이 20년, 30년 동안 놨던 것을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환율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기조적으로 보면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1,000원 미틱이 아니라 1,120원대가만큼 달러가 지금 완만하게 강세를 가는 현상인데요. 네. 지금 공강대는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보면 달러 중심의 통화 질서가 다시 강화되는 모습이고요. 제3의 브레튼 우즈 체스가 한번 점검해 드렸습니다. 도입 전망이 되고요. 안전통화로서 달러 위상. 이렇게 기조적으로 국제적으로 이렇게 형성했는데 불구하고 올해 원달러이 연초에 1,050원 가니까 원화 강세 달러 약세에서 그렇게 떨어지니까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런 전망을 할 때 보면 사실 그때의 1,100원대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던 것도 바로 국제 통화 질서에서 사람의 포지션이 그렇게 변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환율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환율은 교역국가의 통화치이기 때문에 예. 그때그때 변화에 따라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행자께서도 예. 요새 방송을 잘하시지만 어제에 비해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다. 원화가 강세가 된다. 달러 약세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단기적인 그렇습니다. 환율은 예. 가격 변수라는 것은 최소한 기업의 운영 계획에 맞춰서 예. 정치정책의 운영 계획에 맞춰서 기간을 두고 얘기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께서 오늘 엔달러 환율이 떨어졌다. 엔화가 강세됐다. 내일 또 그러면 내일은 제자리에 오칩니다. 한 예를 들어서 97에서 98인데 예. 그러면 여기서 또 엔화가 약세됐다.
달러가 강세됐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기조적인 이제 분위기를 네, 그렇습니다. 보고 그래서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발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그 기업에 맞게끔 하루하루 간격으로 네. 이렇게 뭐 주가가 떨어졌더니 올라갔더니 물론 그게 현상입니다는 특히 환율적인 측면에서는 제발 그런 표현을 좀 쓰지 마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쨌거나 지금의 국제통화질서에서 보면 미국 경제 매크로 변수, 마이크로 변수, 캐시플로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때그때 흐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네. 완만하게만 달러 강세 기조가 이어지지 않겠냐 하는 것이 IB를 비롯한 국제 시장 참여들의 지배적 시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계 단일 통화에 대한 내용으로 이 시간 꾸려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짧게 또 여쭤보겠습니다. 세계 단일 통화 논의가 불을 붙다 보니까 이 각국의 자국 통화 국제화에 대해서 어떤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원화도 국제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너무 좀 애틋하게 말씀하다 보니까 기업을 생각해서 그 기업이 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보고서를 좀 갖다 드리고 그러는데요. 상당히 좀 애처로워서 지금 좀 격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는 굉장히 지민님께서 주장하시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어쨌거나 단일 통화는 된다. 시간이 문제 된다. 왜냐?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상으로 완 월드 완 이코노믹이니까 과도기적인 단계에서 거쳐서 시간이 100년이 걸리는 이번에 단일 통화를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각국들이 단일 통화에서 자기 이익을 중시하는 이익을 보다 확보하는 노력은 꾸준히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되어 있는데요. 다음에 한번 시간을 갖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국은 위안화 자국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위안화 국제화제, 유로랜드는 유로화 위상찾기 되찾기 운동을 벌이고 있죠. 캐나다는 금융위기에 빅브라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빅브라더는 뭐냐면 미국이 형국가, 캐나다는 동생국가였었는데요. 이 캐나다가 금융위 과정에서 지금 마크 커리라는 영란은행의 외국은행에서 그 자존심이 많은 영란은행에서 캐나다 총재를 데리고 있던 이유가 뭐냐? 금융위 과정에서 캐나다가 잘 극복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캐나다가 지금 아주 국제위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달러가 형이 아니고 캐나다 달러가 형이다. 이렇게 그래서 빅브라더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대통령께서 강조해 주셨습니다는 우리의 원화의 국제화. 왜냐하면 우리 시장이 지금 세계에서 10위 정도 된데도 불구하고 주가라든가 외환시장에 자꾸 외국인에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우리 경제 주권 차이가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원화의 국제화제 이거인데요.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마다 1시간 이상씩 말씀드리려는데요. 다음에 한번 시간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계 단일 통화 논의 왜 급부상하는지 그 배경까지 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